네, 이번 시간에는 계산 작업. 네, 계산 작업 여러 개의 함수들이 있는데 제가 참조 함수랑 배열 수식을 같이 묶어 놨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요, 어떻게 다운을 받냐면요. 잠깐만요. 자,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여기 블로그 요거 있죠. 요 부분 요거 클릭해 주시면은요, 요렇게 클릭하면 블로그로 넘어가고요. 여기 왼쪽에 보면 강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 데이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지금 요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네, 강의 바로 시작할게요. 자, 제가 2014년 1회부터 상시 2019년 상시 4회 문제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물론 이번 시간에 다 풀진 않아요. 자, 일단 저는 여기 나오는 함수들 요거 다 푸는 게 아니라 참조함수랑 배열 수식만 풉니다. 자, 이번 문제를 봤더니 if, error, vlookup, match 세 개의 함수를 가지고 사용해라 라고 나왔어요. 지금 이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지금 여기 표 1에서 지금 표를 여기죠. 여기에서 투약일수 그 다음에 약제비 총액. 자, 여기 투약일수가 여기 나왔고 약제비 총액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밑에 있는 이 데이터와 또 이 밑에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해줘 그랬어요. 자, 표 2를 이용해서 자, 표 2로 가볼까요? 자, 표 2 갔더니 이렇게 요 표가 있네. 그죠? 이 표를 이용해서 J300 그럼 여기다가 계산 작업을 해서 J30 여기까지 복사를 해주세요 라는 얘기죠. 일단 그거예요. 문제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 뭘 구할 거냐면 약제비 총액 곱하기 부담금으로 여기다가 계산해줘 그랬어. 그러면 약제비 총액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찍어주면 되는데 부담금이 여기 있잖아. 이게 부담금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함수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vlookup이란 함수가 나왔고 match 함수 나왔고 if의 error가 나왔어요. 자, 부담금이 텍스트면 텍스트를 그대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계산해줘 라고 했단 얘기는 그러니까 뭐냐면 정상적으로 계산할 때는 하는데 뭔가 잘못됐을 때는 라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을 때는 if error 함수 안에다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if error 함수가 나왔을 때는 제일 나중에 푸시면 돼요. 먼저 이거부터 먼저 푸시면 돼. 약제비 총액 곱하기 부담금. 요거 먼저 푸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vlookup으로 뭘 할지, match로 뭘 할지 요거 잠깐 보셔야 되는데 vlookup이 나왔으면 우리가 지금 이 표에서 부담금을 찾아줘야 돼. 그죠? 그러면 이렇게 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vlookup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잡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아도 안 돼요. vlookup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지금 이게 뭐냐. 지금 이게 약제비 총액이야. 이 옆에 데이터가. 근데 이게 부담금이야. 그러면 만약에 약제비 총액이 뭐 3,000이다. 그러면 이 행에서 부담금을 추출해줘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제비 총액에 따라서 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 위에 뭐가 또 있어. 그러니까 이 값에 따라서 열이 정해지는 거죠. 우리가 vlookup과 match가 나왔을 때는 vlookup은 일단 if에서 약제비 총액을 가지고 찾고요. match는 여기서 어떤 열을 기준으로 내가 추출할 거야 할 때 match가 사용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다가 vlookup을 써볼게요. 여기다가 는 쓰시고 함수 들어가실 때 vr까지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키보드에서 탭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vlookup 한번 구경해 볼까요? 지금 여기 밑에 여러분들 사실 마법사 들어가는 것보다 직접 여기 보면서 입력하시면 더 빠른데 제가 마법사 들어갈 거예요. 마법사 들어가는 방법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Ctrl A 또는 여기 있는 FX 요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잖아.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4칸으로 나눠졌어요. 그죠? 자, 4칸으로 나눠졌으면 우리가 뭐를 찾아야 되는지 잠깐 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VLOOKUP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VLOOKUP 나오면 다 풀 수가 있을 거예요. 다 푸셔야 되고, 이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자, 4칸으로 나눠졌거든? 자, 얘는 뭐 어떤 함수냐? 배열의 천열에서 아까 제가 밑에서 이 표를 이렇게 옆에 약제비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들이 있는 표를 제가 밑에서 아래서 표 1을 블럭을 잡았잖아요. 그거의 첫 번째 열에서 값을 검색한다고 그랬어. 그럼 여기 뭐가 나와? 약제비 총액. 여기 2850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내가 이 표에서 찾을 거야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표의 첫 번째 열 데이터를 이 옆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찾겠다는 얘기야. 2850을 지금 테이블 어레이는 뭐야? 어느 표? 지정한 열에 같은 행. 그러니까 이걸 열과 행을 펼 수 있는 표를 말해. 테이블은 표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찾을 값이 맨 왼쪽으로 두고 내가 추출할 표를 이 안에다 넣는 거야. 자, 그 다음에 column index number. 컬럼은 열번호예요. 열번호.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2850이면 0부터 3000이니까 첫 번째 여기 이 행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열번호가 내가 원하는 게 이 투약 일수에 따라서 구할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야. 그럼 0에서. 그럼 여기 이 값을 추출할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열번호 여긴 1, 뭐 2 이렇게 식으로 나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range lookup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이 표에서 지금 누굴 기준으로 구할 거냐면 여기 이 표를 잡을 거거든. VLOOKUP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잡아야 돼. 세로 방향으로. 그러면 약제비 총액을 갖고 찾을 거야. 자, 어디서? 이 표에서. 자, 우리가 이 표를 잡을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꼭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 표에서 제일 첫 번째가 와야 돼요. 무조건 제일 왼쪽에 와야 돼. 자, 제일 왼쪽에 왔는데 제가 이 데이터를 어디서 계산하죠? 이외에 제3에서 계산할 거잖아. 그쵸? 제3에서 계산해서 밑으로 복사를 할 거예요. 수식을. 복사를 하게 되면 이 수식이 바뀝니다. I3은 I4로 이것도 다 바뀌어. 그렇지만 나는 떨어져 있는 이 표는 고정을 할 거거든. 항상 이 표에서만 찾아줘야 돼. 그래서 이 표 잡을 때 키보드에서 F4를 눌러서 고정을 시켜줘요. 자, 그리고 콕 찍는 거야. 자, 열번호. 자, 내가 아까 투약 일수가 1일이야. 그러면 여기서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열번호가 몇 번이 되냐면 2번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투약수가 정해진 게 아니라 1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고 3일 이상일 때도 있거든. 그죠? 그래서 그 값을 뭘로 찾냐면 매치 값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매치 함수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일단은 내가 만약에 투약 일수가 아까 1일이었어. 그럼 여기 이 표로 봤을 때는 지금 투약 일수가 이 표로 봤을 때는 이게 몇 번째가 되냐면 두 번째야. 그럼 일단 1을 넣을게요. 이렇게. 자, 답이 벌써 나왔어. 2에 대한 400원이 나왔잖아. 그죠? 근데 range lookup은 뭐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범위 안에 있어. 지금 여기 범위 안에 있잖아.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죠? 그럴 때는 여기 생략 또는 추측 값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죠? 지금 내가 여기서 더블 클릭했습니다. 지금 2라는 숫자가 옆에 있는 투약일수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를 찾을 거예요. 몇 번째 있어를 찾을 거야. 그걸 누가 해? 매치가 하는 거야. 자, 이 대신 매치를 할 거야. 매치. M만 써도 매치가 선택이 되고요. 탭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매치도 VLOOKUP과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누굴 찾을 거냐면 얘를 매치를 할 거야. 얘가 뭐죠? 투약일수. 그럼 옆에 있는 이 값에 따라서 달라져. 얘가 lookup value. 아까 여기서도 lookup value 똑같잖아. 이번 lookup array 찾을 범위. 나는 이 표에서 찾을 거야.
자, 이 표도 역시 내가 복사를 하기 때문에 수식이 바뀌죠. 그러면 F4 눌러서 고정을 시켜줘요. 자, 그리고 쉼표를 합니다.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어. 자, 이거 볼게요. 얘가 1, 2, 3은 어떻게 됐지? 오름차순이야. 만약에 투약일수가 1, 2, 3만 있어. 그러면 0을 하셔야 돼요. 근데 4도 있잖아. 5도 있잖아. 오름차순이죠. 오름차순일 때 1이에요. 근데 오름차순일 때 1인데 여기서 우리가 수식을 입력할 때 요 표시 있잖아. 요거. 이 대괄호는 생략 가능할 때 생략해도 돼 란 얘기야. 언제? 오름차순일 때는 생략해도 돼 란 얘기야. 오름차순. 2를 써야 될 때 콤마 2를 하셔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알겠죠? 우리는 그냥 헷갈리니까 정확할 때 0, 오름차순 1, 내림차순 마이너스 1 이렇게 이 숫자 아까 1, 2, 3으로 될 때 오름차순이야. 그럼 1을 쓰는 거고 3, 2, 1 돼 있어. 그럼 마이너스 1을 쓰는 거야. 그리고 정확하게 숫자가 다 있어. 그럼 0을 쓰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0을 여기서 1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1을 쓰겠습니다. 됐어. 근데 지금 매치에서 찾은 값이 뭐죠? 투약일수가 제가 1을 찾았으면 1이 나왔잖아. 그죠? 1이 나왔으면 우리가 여기서 뭐가 달라지냐면 자, 이 값이 1이야. 1. 자, 그러면 나는 이 약제비 총액을 이 표에서 찾아서 1. 그러면 이 표로 봤을 때 이 1이 의미하는 곳은 이곳이에요. 얘가 1이야. 이건 2고 이게 3이고 4번. 이게 열번호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 1번으로 하면 여기서 찾게 되는 건데 나는 1일 있을 때 여기서 찾을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1번이 2번이 돼야 되거든. 만약에 2를 찾았을 때는 이 값이 3이 돼야 돼. 어떤 규칙이 있어요? 이 내가 찾은 값에다가 플러스 1 하나씩 더 추가가 되죠. 요거 우리 매치 나왔을 때는 이렇게 VLOOKUP이랑 나왔을 때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range lookup이라고 나왔어. 이거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찾을 값이 정확하게 여기에 딱 일치할 때 범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딱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럴 때는 여기 가서 false 또는 0을 쓰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생략 가능해. 그냥 가로 닫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구해졌어? 부담금이 구해진 거야. 알겠죠? 자, 근데 나는 부담금만 구하는 게 아니라 약제비 총액을 곱할 거죠. 그죠? 지금 요거는 부담금인데 나는 여기에다가 약제비 총액을 곱할 거거든. 그럼 여기에다가 약제비 총액을 곱하기 별표를 했어요. 밸류 떴네? 왜? 문자랑 곱해준 거야. 400원은 곱해지지 않는 형식이야. 그럼 이게 뭐야? 오류가 떴어. 그럼 if 에러가 필요한 거죠. if 에러는 왜 필요하냐? 오류가 떴어? 그러면 오류 대신에 얘를 곱하지 말고 텍스트 그냥 400원만 표시해줘 란 얘기예요. 그러면 if 에러가 나왔을 때는 일단 여기 앞에 오류가 안 떴을 때는 이렇게 곱해줄 거야. 알겠죠? 그럼 앞에다가 if 여기 들어가서 탭 버튼 누르시고 얘는 오류가 안 뜰 때는 정확하게 계산이 되게 할 거고요. 오류가 떴니? 쉼표. 자, 오류가 뜨면은 지금 이거 빼고 VLOOKUP 요것만 계산을 해줘 이랬죠. 잡으셨으면 Ctrl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Ctrl V 눌러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계산이 됐네. 자, 다시 한번 이해를 할게요. 요런 유형의 if error 함수 이렇게 단골로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고요. if error는 언제 나왔어? 아까처럼 오류가 떴을 때 오류 대신 뭘 써줘 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값을 두 개를 써요. 정상적인 값, 그 다음에 오류값. 이렇게. 그럼 오류 대신 쓰려면 지금 방금 부담금만 계산하고 정상적일 때는 약제비 총액까지 곱해줘 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곱한 거야. 근데 얘는 오류가 뜬 거죠. 그래서 뒤에 값이 계산이 된 거야. 이걸 곱하지 않는 값이 계산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할 거야. 여기서 드래그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어떤 거는 지금 이게 계산이 됐잖아. 이렇게. 어떤 거는 약제비 총액 곱하기 부담금이 된 거고, 어떤 거는 그냥 여기 있는 요 부담금만 계산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VLOOKUP, if error, 매치, 세트 문제예요.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매치가 일단 간단한 매치 유형이 나왔어요. 매치는 뒤에 보면 되게 자세하게 좀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매치가 이해가 되면 VLOOKUP도 어렵지 않고 매치도 어렵지 않고 if error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배열 수식입니다. 자, 배열 수식 sum, if, mid 함수를 통해서 지금 여기 뭐가 필요해? 처방전 번호가 필요하고 환자 분류가 필요하고 약제비 총액이 필요해. 그리고 표 3회. 오, 이거네. 약국별 이게 지금 처방전 번호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숫자네요. 그 값과 일반 이거는 환자 분류에 따른 약제비 총액의 합계를 계산해 줘라는 얘기야. 자, 이런 표가 나왔다. 자, 표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배열 수식을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면 되는데, 볼게요. 자, 여기에는 뭐를 쓰냐면, 이 수식, 배열 수식이 나왔을 때는 이것만 계산해요. 그리고 복사할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수식은 어떤 거냐면, 처방전 번호의 네 번째, 다섯 번째 값이 1, 2이면서 환자 분류가 일반인 해당되는 약제비 총액의 합계가 계산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최종적으로 합계를 계산할 거니까 sum 함수가 들어가요. 여기다가. 알겠죠? 그럼 sum을 써. 물론 는을 쓰죠. 자, 근데 if가 있거든. 그럼 if로 바로 들어가. 이렇게. 자, if 함수 하는 if는 뭐냐? 조건식에 맞으면 이 값이고 조건이 안 맞으면 다른 값을 써줘 하는 게 if문이거든요. 조건식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 조건이 이거이면서 이거인 두 개의 조건이야. 그러면 조건은 이거 1, 2이면서 두 개의 조건 다 만족하니까 AND 조건, 그래서 곱하기 또 두 번째 일반인 조건, 이게 조건인데 if문이죠. 조건 끝났어. 그럼 이걸 만족했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이거를 다 찾아줬어. 그러면 나는 합을 구할 거잖아. 누구의 합? 약제비 총액의 합계를 구할 거야. 자, 그리고 if문은 사실 first 값을 써주는 게 맞지만 이 배열 수식은요, 수식에 맞을 때 1, 1 하면서 약제비 총액 데이터를 읽어주고요. 만약에 일반이 아니고 1, 2가 아니면은 0으로 인식이 돼요. 그럼 약제비 총액이 false가 되거든. false 값은 무조건 0이에요.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이 값만 계산하면 if가 끝나고 sum이 끝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틀은 이겁니다. 자, 는 sum 안에 if 안에 가로 열고 조건마다 가로 여시는데 이 옆에 있는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값이 이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값이 일반 두 개의 조건. 끝났으면 내가 계산할 sum 구할 함수, sum 구할 데이터를 잡아줘. 자, 들어갈까요? 는 쓰고 sum 들어가요. sum, if 이렇게. 자, 가로를 열어요. 첫 번째 조건은 약국 코드 네 번째, 다섯 번째 값이 1, 2. 그러면 이 처방전 번호를 그냥 다 잡으면 안 돼. 왜냐면 그냥 잡으면 UK 빼기 1, 2, 5, 7, 8이잖아. 근데 이건 1, 2만 떴잖아. 그럼 나는 여기서 요거 이 1, 2 값만 갖고 와야 돼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1, 2 값만 갖고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값만 추출하는 mid 함수 안에 넣을 거야. mid. 자, mid. mid는 이렇게 쓰면 돼. 텍스트. 누구? 처방전 번호. 자, 처방전 번호는 다 잡으셔야 돼. 여기다 잡고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전체 다 잡아주시고 따로 떨어졌어요. F4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처방전 번호에서로 온 거야. mid죠? 에서 다음 넘어가 스타트 번호 네 번째부터 네 번째 여기서 5 쓰면 안 돼요. 그럼 다섯 글자야. 나는 네 번째 다섯 번째니까 두 글자 가로 닫고. 자, 그러면 뭐가 잡혔냐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숫자가 잡혔어. 근데 그 값이 이거야. 자, 우리가 사실 여기서 뭘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해줬을 때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돼. 자, 일단은 조건 하나 끝났어. 가로 닫아 주셔야 돼. 여러분들이 이 조건 가로를 안 닫고 열어서 오류가 많이 뜹니다. 우리 조건 하나 열 때마다 이렇게 가로를 열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자, 두 번째 조건, 이번에는 일반, 얘를 잡을 거야. 일반 뭐죠? 한자 분류가 일반인 거. 자, 한자 분류 역시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그 값이 연결되셔야 돼요. 는으로 연결돼야 돼. 그 값이 이거야. 가로 닫고, 조건 다 끝났네? 조건 끝났어? 그러면 난 계산할 거야. 쉼표. 자, 누구를 계산할 거야? 약제비 총액을 계산할 거야.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가로 닫고, 제가 고정을 안 했어요. 자, 여기서 잡자마자 놓쳐 썩은 블럭 이렇게 다 잡고 가셔야 돼요. 자, 이 가로는 어떤 가로냐면 if 가로야. 그죠? 그러면 썸 가로를 마지막에 닫아 주셔야 돼. 자, 네.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칠게요. 자, 0이 나왔네. 자, 이게 왜 0이 나왔냐면 지금 여기를 보면은요, 일단 이거 고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고정을 안 했다 해서 이 답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0이란 얘기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없단 얘기예요. 왜 조건이 맞는 게 없지? 지금 첫 번째가 129, 12 맞고, 그 다음에 여기 12에 해당되는 일반을 다 찾아서 거기에 되는 약제비 총액의 합의 계산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어떨 때 이렇게 되냐면 조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지금 여기서요. 지금 내가 찾은 미드로 잡은 값, 이 값이 12죠. 이게 12잖아. 그리고 내가 이 숫자 10이랑 같냐라고 물어봤어. 그죠? 근데 같지 않단 얘기죠. 왜? 이거는 문자니까 바로 다 일치하는 게 맞지만 지금 이거는 숫자 12와 지금 미드로 잡힌 12와 같이 않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가 미드로 잡히면 이 값은 큰 따옴표 이런 형태 문자 12가 돼요. 문자 12가 숫자 10이랑 같을 수가 없지. 그죠? 무조건 형식이랑 이게 크기가 똑같아야 돼.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자 12를 숫자로 바꿔줘야 돼. 자, 이 미드로 잡힌 이 값을 숫자로 바꾸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돼. 그러면 문자가 숫자로 바뀌어.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볼까요? 나왔어. 자, 근데도 아직 미완성. 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뭐야, 왜 0이 나왔어? 지금 볼게요. 지금 내가 이 조건은 10이면서 일반인데 얘는 뭐야? 10이면서 보험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 F34 데이터가 고정이 돼야 되죠. F34 데이터가. 근데 이렇게 갔더니 F가 G로 바뀌었거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값. 우리가 이거는 지금 이렇게 아래로만 계산이 돼야 돼. F열은. 이렇게 아래로만 계산이 돼야 돼. 그래서 이거 잡을 때 F4를 3번 빵빵빵 눌러서 열 고정을 해줍니다. 이 표는 무조건 F4 3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옆에 있는 G34는 뭐야? 33은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복사되는데 내가 밑으로 복사했을 때 데이터가 옮겨가면 안 되죠. G열, H열, I열은 바뀌는 게 맞지만 33은 바뀌면 안 돼. 그죠? 그러면 F4를 2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만 명심하시면 돼. 우리 배열 수식은 이런 표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런 거 나올 때 조건은 이거이면서 이거인 조건이야. 알겠죠? 그리고 조건은 가로 안에 써주고 이것도 가로 안에 써주고 이거이면서니까 곱하기로 연결되고 요거. 그죠? 그럼 if문이 나왔으면 이면 하고 쉼표 넘어가고 내가 썸이니까 썸 구할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거는 열 고정, 이거는 행 고정 해준다는 거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복사를 할게요. 나왔어. 그리고 이렇게 하고 대각선은 아닙니다. 여기 바로 이렇게 복사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왜 0? 없으니까. 이건 정말 조건에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그냥 미드로 값을 추출했을 때 내가 비교할 대상이 숫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형식을 맞춰준다는 거.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이제 RPT는 반복하는 문자야. 누구를 얘를 반복을 해줘. 그래서 어디다가 표 5, 네, B41 여기네요. 표사인데. 자, 요거 못한가 봐요. 자, 일단은 지금 여기서 B41, B43 여기다가 일반에 해당되는 환자 분류가 일반이 몇 개인지 세서 개수만큼 사각형으로 채워줘 하는 거야. 자, count if. 아까 sum if. 이번엔 count if. 자, 역시 첫 번째 칸에다가 if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조건이 2개든 3개든 1개든 무조건 가로 안에 넣어 주셔야 돼. 조건이 이거야. 일반이야. 일반 어디야? 환자 분류가 일반이야. 그럼 환자 분류 찾아가면 돼. 자, 컨트롤 시프트 아래 내리시고 따로 영역 잡았어요. 그럼 F4 눌러주고 이 값은 는으로 연결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 값이야. 자, 아까 밑으로 내려갈 때 제가 F4 3번 한다 그랬죠? 이거는 F4 3번을 안 해도 되지만 우리는 헷갈리기 때문에 F4 3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가로 닫고 조건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럼 if문이야. 조건 끝났어. if문은 조건 끝나면 쉼표로 넘어가야 돼. 자, 그리고 뭐를 할 거냐면 이 조건에 맞을 때마다 뭐를 할 건데 개수를 셀 거야. 카운트를 할 거야. 그럼 얼마씩 개수 세죠? 우리가 1씩 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개수 셀 때는 그냥 콤마 1 하시면 돼요. 자, 가로 닫으면 누가 닫혔어? if가. 그러면 마무리. 카운트까지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렀어. 7개. 그러면 사각형이 7번 반반반반반반반 이렇게 반복이 돼야 돼를 하는 함수가 repeat, repetition 함수. 그러면 나는 7번을 반복할 거야. 이렇게. 자, repetition은 아까 if error는 먼저 값을 구해서 나중에 뒤에다가 아닐 때 값 썼지만 repet는 텍스트, 요거를 먼저 써줘야 돼요. 텍스트니까 큰 따옴표에 써주는 거야. 자, 이 특수문자는요, 한영키, 지금 영어 상태일 때는 한영키 눌러서 한글 바꿔놓고 미음, 한자 버튼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서 이거 확장 누르셔도 되는데 키보드 탭 버튼 누르면 갑니다. 우리가 함수 들어갈 때도 탭 버튼, 확장할 때도 탭 버튼. 요거네. 자, 큰 따옴표.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쉼표 있죠? 구분 표시를 해줘야지. 그죠? 그리고 제일 뒤로 가면 돼요. 자, 제일 뒤로 마우스로 콕 찍어도 되는데 키보드에 있는 엔드 버튼 누르면 수식의 맨 끝으로 바로 이동하고요. 가로 닫고. 자, 배열 수식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마무리. 드래그. 자, 이렇게 된 거야. 아시겠죠? 요거 지금 여기 나오는 함수 지금 요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 거 또 풀겠지만 지금 다 요런 틀들이야. 배열 수식은 다 똑같아. 되셨나요? 자, 그러면 2014년 3회 문제 가겠습니다. 표일의 분야, 그 다음에 발행일, 정가와 표 3, 이거야. 를 이용해서 G3에다가 여기다가 판매가를 계산해 그랬어. 판매가는 요렇게 계산하래. 정가 있잖아. 그러면 그냥 정가 넣으면 돼. 그리고 빼기 정가 곱하기 적립률을 이 표에서 찾는 거야. 아까는 VLOOKUP 나와서 이렇게 찾아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VLOOKUP이 안 나오고 인덱스가 나왔어요. 인덱스는 내가 추출할 데이터 표 안에서 찾아주는 거야. 요렇게. 여기서 찾아주는 거야. 인덱스. 알겠죠? 만약에 VLOOKUP이 나왔으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도별 찾아주는 거. 만약에 HLOOKUP이 나왔으면 이렇게 잡고 내가 분야별 데이터를 찾아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인덱스는 이렇게 찾아줘. 자, 인덱스 이렇게 찾아주고 분야가 지금 내가 여기다 계산할 거잖아. 자, 여기 분야가 뭐죠? 지금 옆에 분야 인문교양 그랬어. 그러면은 인문교양 여기로 그럼 이 표에서 두 번째 행값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발행일. 발행일이 뭐지? 지금 2013년 6월 28일 그랬어. 그럼 2013년이니까 여기죠. 그럼 인문교양 20%를 추출해줘 라는 얘기예요. 그게 적립률로 들어갈 거야.
지금 인덱스 함수는 지금 요렇게 들어갑니다. 인덱스는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인문 교양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이 값이 나타나는 게 이게 1행, 2행, 3행, 4행, 5행이고요. 그 다음에 발행일 연도가 1열, 2열, 3열, 4열 나눠져. 그럼 만약에 내가 인덱스에서 인문교양과 2013년이면 2,2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표에서 두 칸 내려오고 두 칸 간 이 값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값을 뭘로 찾아주냐면 매치로 찾아주는 거야. 매치. 매치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의 순서를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자, 여기는 일단 내 오른쪽 옆에 있는 분야, 그 데이터를 어느 표에서 찾을 거야? 이 표에서 찾을 거죠. 그리고 일치하는 뭐 어떤 그런 형태를 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발행일의 연도를 가지고 이 표에서 찾아주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추출할 데이터는 인덱스가 필요한 데이터는 이 전체 데이터이기 때문에 적립률부터 구하겠습니다. 인덱스. 자, 내가 추출할 데이터가 뭐야? 이 데이터야. 떨어졌네. 나는 여기다 계산할 건데? 그럼 어떻게? F4를 눌러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쉼표.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행번호. 지금 여기를 보면 인덱스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행번호, 열번호. 행번호는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열번호는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알겠죠? 자, 행번호를 찾을 건데 내가 인문교양을 그냥 누를 수 없고 숫자로 바꿔야 돼. 인문교양을 2로 바꿔줘야 되거든. 그걸 누가 해? 매치가 하는 거야. 자, 매치 갈게요. 매치. 자, 누구를? 얘를. 이 값을 내가 여기에 따른 정가에 따른 그 값을 또는 발행일에 따른 그 값을 넣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값을 어느 표에서? 이 표에서 찾을 거야. 고정 떨어졌죠? 그 다음에 콤마. 이거는 지금 인문교양, 경제경영, 실용 정확하게 다 있잖아. 그러면 0을 쓰면 돼. 그리고 가로를 닫을게요. 그러면 2번이 나왔을 거야. 자, 이번엔 컬럼 넘버를 위해서 쉼표. 자, 컬럼 넘버는 발행일 갖고 나왔는데 발행일의 날짜로 찾는 게 아니라 연도로 찾아줘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 값을 그냥 찍으면 안 되고 연도, year 함수 안에 넣을 거야. y 이렇게 누구? 이 값을. 지금 제가 매치를 먼저 써줘야 되는데 매치기에서 찾을 값이 이거죠. 자, 여기 다시 매치 들어갈게요. 매치. 자, 매치에서 찾을 값이 연도야. 그럼 어느 표에서 찾아?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매치는 표 하나만 잡아야 돼. 작은 숫자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헷갈리면 채워진 거 찾으시면 돼요. 채워진 거. 이렇게. 자, 떨어졌어. 고정. 쉼표. 자, 이건 뭐죠? 아까 했죠. 자,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 0은 아니죠. 2000, 2010원, 12, 2014 어떻게 오름차 순위야? 1이네. 그죠? 자, 1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된다 그랬는데 1 쓸게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그러면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인덱스 이 범위에서 몇 번째 행과 몇 번째 열값이 계산이 됐고, 자, 우리 가로는 까만 가로로 닫혀야 돼요. 자, 이건 배열 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치면 됩니다. 왜 0이 나왔지? 비율이 너무 작아서, 적립률이 작아서. 거기다가 이걸 넣어주면 돼. 요거. 자, 여기 맨 앞에다가 이게 지금 적립률인데 정가에다가 빼기 정가 곱하기. 지금 이거 그대로 썼어요. 엔터. 그러면 판매가가 계산이 됩니다. 인덱스 매치 year 함수. 요것도 세트 문제. 자, 되셨어요? 인덱스 내가 추출할 거 값을 행과 열에서 추출해 주는 거. 매치는 내가 값을 숫자로 바꿔주는 거. 이열은 연도 추출하는 함수. 배열 수식이에요. 지금 표 2에다가 여기다 구할 거야. 회원 리부수가 100 이상. 조건이 실용이면서 회원 리부수가 100 이상인 두 개의 조건에 해당되는 개수. 아까는 count if 나왔는데 이번엔 sum if가 나왔어. sum if 가로 열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알겠죠? 내가 개수를 셀 거야. 일씩 더해 줄 거야.
조건이 뭔데? 조건 가로 안에 넣고 실용을 잡아야 되는데 분야가 실용했기 때문에 여기 이 값을 고정 값이 요거. 자, 얘는 지금 우리가 복사할 게 아니지만 아래로만 복사할 거기 때문에 A32로 바뀔 거예요. 그렇지만 F4 3번 눌러줄게요. 헷갈리니까 다 3번.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F4 3번이야. 곱하기.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아까 뭐였죠? 회원 리브 수가 100 이상인 조건을 쓸 거야. 자, 회원 리브 수. 요거네. 값이 100 이상이면 지금 더할 거야. 개수를 세면은 1씩 더해주는 거예요. 카운트 if 할 때도 1씩, 더해줄 때도 1씩. 가로 닫고 또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줘요. 이렇게. 자, 조건이 뭐냐면 실용이면서 회원 리브수가 100 이상인 거야. 우리 조건을 쓸 때는 이렇게 바로 이어서 써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쉼표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쉼표는 if문 끝났을 때 쉼표야. 이렇게 조건 끝났을 때. 알겠죠?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제가 수업을 해보면 꼭 틀리는 부분에서 틀려요. 근데 명심할 게 뭐야? 조건 할 때는 가로 여시고 내가 찾을 값과 비교할 값은 연결이 돼야 돼. 무조건. 이렇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복사. 이렇게. 자, 그러면은 실용이면서 회원 유수 100 이상, 인문 교양이면서 회원 유수 100 이상 이런 식으로 개수가 세지는 거야. 이번에는 average. 여기다 구하네. average if 평균을 구해줘요. 자, 이거이면서 이 조건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이면서 판매량의 평균을 구할 거야. 자, 조건 하나 있으니까 간편하죠. 얘는 평균을 구할 거니까 average 먼저 들어가요. 근데 if 조건문이야. 자, 가로 열어. 자, 이 가로 보라색 가로는 어떤 가로? 이 보라색 가로는 조건 가로야. 분야 똑같아요. 이 값이 이거야. 자, 헷갈리니까 F4 3번. 조건 끝났어요. 조건 끝났어. 그러면 다음 내가 평균 구할 건데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때 쉼표로 하는 거야. 자, 평균 누가의 평균이야? 판매량. 자, 판매량 요건가? 자, 고정. 가로 닫고 또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줘요. 자, 우리 뒤에 가면 이거를 형식을 바꾸는 다 구한 다음에 형식을 바꾸는 유형도 나와요. 이렇게 처음 기본부터 이렇게 익히시고 나서 하나씩 응용을 하시면 돼요. 배열 수식을 제가 지금 2회를 풀었는데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그죠? 이해가 안 되셨으면 계속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기본 틀만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배열 수식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산 작업에서 꼭 맞아야 될 문제야. 요거 표 1에 판매가, 제조일, 보존기간 계열, 그 다음에 표 2, 표 2 이거야.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비루것 같은데? 를 이용해서 I4, 할인가를 계산해. 그랬어. 자, 할인가는 판매가, 이거야? 곱하기 1 할인율을 VLOOKUP으로 찾아주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남은 기간에 따라서 찾는 건데, 이 남은 기간이 뭐지? 여기 나왔잖아. 요거. 유통기한 빼기 기준일을 한 다음에 그 값을 30일 나눈 값을 가지고 VLOOKUP을 통해서 찾아줘.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유통기한 빼기 기준일을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야? 자, 이 데이트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이 데이트는 유통기한은 제조일에서 보존기간 개월이 지난 날로 계산해. 우리 날짜 계산하는 이 데이트. 그럼 여기는 이 데이트부터 들어가야 돼. 자, 이 데이트는요, 함수 두 개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start date, 시작 날짜. 지금 뭐래? 제조일에서 쉼표 months, 보존기간 12달. 자, 가로 닫을까요? 그러면 얘가 날짜가 구해져.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 날짜부터 12달 지난 다음에 그 날짜를 구해주는 게 이 데이트 함수예요.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다시 가로를 열고, 자, 이게 유통기한이야. 유통기한에서 누굴 뺄 거야? 기준일을 뺄 거야. 자, 따로 떨어졌기 때문에 고정을 합니다. 가로 닫고. 자, 그리고 나누기 30을 할 건데, 우리가 여기서 나누기 30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누기 30 하면 소수점 자릿수가 남잖아요. 근데 지금 퀴어션트 함수가 나왔거든요. 퀴어션트 함수는 두 수를 나눌 때 몫을 정수로 바꿔주는 함수야.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뭐냐면 이 안에 이 숫자, 이 날짜, 유통기한 빼기 기준일에다가 30을 나누는 거를 퀴어션트 안에 들어가면 돼. QUO 이렇게. 자, 그러면 퀴어션트 안에 이 데이트에서 이 값과 누구? 30을 지금 요거 30 요거 여기 요 가로를 요거를 제가 뺄게요. 왜냐면 지금 가로가 닫히면 퀴어션트가 닫히는 거야. 가로 닫고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뭐냐면 제조일에서 12개월 지난 날짜랑 기준일을 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뺀 값을 30으로 나눌 건데 몫이 정수로 나타날 거야. 그래서 퀴어션트한테 이 뺀 값을 30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나누기 30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두 개의 숫자를 넣어주면 몫을 정수로 바꿔주는 함수가 퀴어션트야. 이렇게. 자, 엔터 칠까요? 그러면 10이 나왔어. 자, 그러면 뭐야? 이게 지금 내가 찾으려고 하는 이 값 10을 이 표에서 찾겠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VLOOKUP에서 찾을 값이 이 값이 되는 거죠. VL 이렇게. 그러면 10이란 값을 맨 뒤에다 이게 10이거든. 복잡하지만 이 값을 어느 표에서 찾을 거야? 이 표에서 찾을 거야. 고정 F4 쉼표. 자, 이번에는 그냥 나는 할인율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뭐야?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니까 난 두 번째 값이 필요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 그럼 괄호 닫고 엔터 치면은 뭐가 구해지냐면 할인율이 구해져요. 지금 이걸 구한 거야. 알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되게 사실은 구할 수는 있지만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 데이터 함수가 뭔지 이해하시고 퀴어션트가 뭔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거는 제일 나중에 푸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겠죠. 자, 할인율 구했는데 이제 구할 거야. 판매가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 그리고 맨 뒤에 가로 닫고 지금 뭐를 썼냐면 요걸 써준 거야. 요거 엔터. 그러면 할인가가 구해져요. 자, 퀴어션트는 몫을 정수로 나타내는 두 수. 지금 여기서는 이 숫자와 이 숫자에 나누기 했을 때 몫을 정수로 나타내는데 그 정수값을 가지고 이 표에서 찾아주기 위해서 VLOOKUP이 온 거예요. 두 날짜의 차이를 구하는 거는 이 데이터가 구해진 거야.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SUMIF라는 배열수식을 하다가 보면은 이 함수가 나왔을 때 헷갈릴 수가 있는 함수예요. 이거는 어렵지 않은 함수거든요. 자, 그냥 바로 갈게요. SUMIFs. 이거는 그냥 하나의 함수야. 이렇게. 자, SUMIFs는 뭐냐면 조건이 여러 개에 해당되는 합을 구하는 거야. 지금 합은 판매량의 합을 구할 거야. 조건은 구분이 농축액이면서 전라 홍삼인 거야. 자, 합을 구할 범위를 먼저 써줘요. SUM range. 누구? 판매량.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 키 이 값을 합을 구할 건데 크리테리아 range 1 나왔어. 크리테리아가 뭐냐? 조건이야. range는 범위. 자, 농축액을 잡을 거거든요. 그러면 농축액 범위에서 는이 아니에요. 이건 배열 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SUMIFs는 계속 콤마로 연결되는 거야. 얘를 찾을 거야. 자, 근데 밑으로 복사하니까 F4 해봐. 자, 하나를 찾았어. 이번에는 전라홍삼 이거를 찾을 거야. 브랜드명. 자, 브랜드명 이거죠. 자, 역시 고정. 요거를 찾을 건데 누구? 얘를 찾을 거지. F4 두 번. 그러면 가로 닫고. 그럼 끝났어. 이렇게. 자, 배열 수식이랑 다른 게 이거는 다 쉼표로 구분이 됐다는 거.
알겠죠? 썸이프지는 먼저 합을 구할 범위를 먼저 잡고 조건 범위에서 얘를 찾는 거예요. 는이 아니에요. 콤마로 연결되어 역시 복사. 제품 코드를 이용해서 표 1의 제품 코드. 이거네. 자, 근데 달라. 그죠? 아까 제품 코드 썸을 여기 우리가 미드를 가지고 네 번째 아까 5번째 값이 숫자로 했을 때 형식이 달라서 뭐 해준 거 있었죠? 그 값이에요. 자, 제품 코드별 비율을 구할 거야. 자, 비율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지금 섭취 방법을 제품 코드별 이게 몇 개가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전체 개수에서 몇 %야를 구할 거거든? 그럼 전체 분의 부분이에요. 그럼 썸만 갖고 왔네? if가 없네. 그죠? 그럼 if 없이 가로 바로. 자, 11을 잡기 위해서 여기서 11을 잡을 거야. 누구지? 제품 코드 5번째, 6번째 글자가 이거인 거죠. 그럼 뭐야? 미드. 요거 에서 5번째에서 2글자. 근데 이 형식이 다르다 했죠? 그럼 어떻게? 곱하기 1. 그 값이 이거야. 이렇게. F4 3번 빵빵빵 가로 닫고 조건 끝났네. if가 아니야. 그러면 곱하기로 넘어가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럴 때마다 카운트를 할 거니까 얘는 1씩 카운트 할 거야. 알겠죠? 이 곱하기 1은 이 값일 때마다 내가 카운트할 더해줄 숫자예요.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렀어. 자, 6이 나왔어요. 사실은 6이 나왔는데 6을 전체로 나눠줄 거야. 카운터는 전체의 개수 구하는 함수예요. 나누기 카운터. 자, 카운터는 내가 제품 코드를 가지고 했으니까 제품 코드 전체의 개수를 구하면 돼. 자, 카운터는 그냥 범위만 넣어주면 되는 함수예요. 이렇게. 자, 카운터를 보면 이렇게 value 1, value 2 나왔잖아. 그러면 그냥 조건 없이 다 구해줘. 그러면 개수가 셋일 거야 하는 함수야.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랬더니 27%가 나왔어. 왜 백분율이 지정이 됐지? 이거는 미리부터 백분율이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계산 작업에서는 서식을 미리 지정을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지정할 일은 없어요. if가 안 나왔을 때 개수 구할 때, 아까는 if가 나왔을 때는 콤마 1을 해주면 되고 if가 안 나왔을 때는 곱하기 1 해주면 되는 거예요. 차이점 되셨어요? 매치 인덱스 맥스. 이게 배열 수식인데 일단 여기 어디다 구해야지? B36. 여기다 구할 거야. 지금 이게 농축액에 따른 제품명을 여기다가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제품명에 따른 판매가를 구할 거야.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제품명 요거를 구할 거죠. 그 다음에 옆에는 판매가를 구할 거야. 근데 조건은 뭐냐? 구분에 따른 거야. 자, 그러면 조건을 먼저 써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건이 구분별 최고가 제품명의 판매가예요. 그러면 농축액에서 최고가인 제품명이 이름이 뭐고 농축액에서 최고가인 제품명에 해당되는 판매가가 뭔지를 구할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맥스 값이잖아. 맥스. 자, 가로 열어요. 자, 농축액을 잡을 거야. 요거네.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배열 수식입니다. 이거 됐어. 자, 그리고 곱하기 뭐? 지금 맥스는 최고값을 구할 거야. 누구를? 최고가, 판매가. 자,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요. 그러면 농축액에 해당되는 제품명의 최고가가 29만인데 29만에 해당되는 제품명과 29만을 넣을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29만을 내가 인덱스에서 잡을 값이 여기서부터 판매가 이 데이터에서 찾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제품명을 추출하면 29만에 해당되는 뭐지? 요거에 해당되는 홍삼정 액상 제품이 나와야 되고 여기 오른쪽에는 29만이 나와야 돼. 알겠죠? 그걸 뭘로 찾을 거야? 인덱스로 찾을 거야. 자, 근데 인덱스로 찾으려면 이 29만이 몇 번째인지를 행과 열을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할 거야? 매치가 해줄 거야. 자,
그러면 매치 안에 맥스랑 매치가 나왔을 때 어떻게 구하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전에 나왔다가 안 나오다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매치와 맥스 나왔을 때 이렇게 맥스 먼저 구해. 매치 쉼표. 자, 매치는 뭐죠? 매치는 내가 찾을 값은 맥스 값을 이 범위에서 몇 번째야를 찾을 거야. 그러면 얘는 전체 범위가 들어가는 거고 내가 찾을 값은 맥스 값이죠. 그럼 전체 범위는 이 맥스를 뺀 나머지 범위가 전체 범위야. 지금 맥스 가로 이거죠. 요거 뺀 나머지가 전체 범위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맥스 요만큼을 컨트롤 C를 눌러주시고요. 뒤에다가 붙이기를 합니다. 콤마하고 정확하게 있어요. 0을 씁니다. 컨트롤 Shift 엔터. 19번째가 나왔어. 자, 그러면은 나는 제품명 19번째 제품명을 추출하면 되죠. 자, 이제 추출할 거야. 인덱스. 자, 근데 하나만 있으면 제품명만 넣으면 되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판매가까지 넣어줘야 되거든. 그러면 제품명부터 판매가까지를 같이 잡을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19번째 값인데 내가 제품명은 몇 번째? 첫 번째야. 그럼 1 써도 되는데 복사했을 때 판매가 또 써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찾을 이 값을 여기에서 몇 번째인지를 찾기 위해서 여기서 매치 또 들어갑니다. 자, 얘가 몇 번째 있어? 제품명을 이 안에 여기서 그러면 얘가 1번이 되고 판매가는 5번이 될 거예요. 고정. 정확하게 일치하죠? 0. 이렇게. 자, 조금 가로 닫고. 그리고 이 값은 지금 우리가 고정이 돼야 되죠? F4 3번 빵빵빵. 얘도 빵빵빵 해주고. 지금 위에 있는 값, 요거 지금 요 값 찾은 거. 지금, 여기서 내가 B35 해야 되는데 얘도 F4 2번 빵빵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찾아져. 되겠죠? 컨트롤 Shift 엔터 눌렀어. 그 다음에 복사. 그 다음에 붙이기. 이렇게. 자, 우리가 인덱스로 찾을 값이 한 값만 찾아야 될 때, 10값만 찾아야 될 때, 인덱스로 잡을 범위가 여러 열을 잡았을 때는 열을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를 보면 이게 뭐냐면 열이 하나의 열. 내가 이것만 찾을 거야. 그러면 열 쓰지 않고 행값만 넣으면 돼. 아까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그렇지만 이거는 제품명도 구하고 판매가도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열을 1이라고 열을 써줘야 돼. 그래서 얘를 제품명의 데이터를 입혀해서 매치를 통해서 찾아준 거예요. 2015년 상시. 네, 이 문제까지 푸겠습니다. 회원 코드. 아, 이거네. 그 다음에 표 2. 아, 이거야? 를 이용해서 D3 여기 직업을 구해줘 그랬어. 그때 직업을 구하고 가로 안에 지역을 넣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직업은 회원 코드 앞에 두 글자 JA를 가지고 직업을 구하면 돼. 이렇게. 알겠죠? 직업은 이렇게 구할 거야. VLOOKUP을 통해서 이 값을 if에서 해서 두 번째 값 하면 직업이 구해져. 자, 지역은 어떻게 구해졌지? 이 앞에 두 글자를 가지고 회원 코드에 뒤에 세 글자 140을 4로 나눈 나머지를 가지고 0이면 뭐 이렇게 구해주래요. 자, 우리가 일단 VLOOKUP은 알겠는데 직업은 알겠는데 뒤에 있는 세 글자를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줘야 되잖아. 자, 나머지 구하는 함수가 MOD예요. 자, MOD. 자, MOD를 뭘로 나눈다고? 여기 뒤에 세 글자 right 오른쪽 끝에 이 문자에서 오른쪽 끝에 세 문자를 4로 나눴어. 이렇게. MOD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 이렇게. 그럼 지금 얘가 이렇게 근데 이 값이 0이면 동부 1이면 서부 이렇게 계산해줘 그랬어. 추주 함수는 뭐냐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규칙적으로 답을 찾아주는 함수가 추주예요. 그래서 이 MOD 앞에 추주를 넣겠습니다. 자, 추주를 들어갈 때는 요거 추주 찍고 요거 찍고 또는
뭐 얘를 찍었으면은 우리가 만약에 뒤에서 찍을 때는 MOD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추주를 찍으면 추주 함수로 들어갑니다. 자, 마법사 들어와서 볼게요. 이게 이 value와는 1일 때 값이야. 근데 이건 0부터 시작이네. 0일 때 값은 없어요. 그래서 0일 때 동부가 되려면 이 값을 0을 1로 만들어줘야 돼. 플러스 1로 1로 만들어줘야 돼. 그럼 얘가 1일 때 동부가 되는 거야. 이거는 1이면 서부인데 2가 되죠. 서부, 그 다음에 남부, 북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우리 추주 함수는요. 차례대로 나열해주는 함수예요. 알겠죠?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규칙을 만들어주면 돼. 0이 없기 때문에 0을 1로 만들어주면 돼. 확인 버튼 이렇게. 그게 이거야. 알겠죠? MOD는 나머지 구하는 거. 자, 그러면은 일단 앞에 자영업을 연결시킬 거잖아. 지금 일단 앞에다가 지금 여기다 계산할까요? 자, 자영업을 연결하기 위해서 VLOOKUP. 헷갈리면은 제가 이거를 이따가 쓸게요. 자, Ctrl X 눌러놓고 이따 쓸게요. VLOOKUP. 자, VLOOKUP에서 회원 코드 앞에 두 글자 앞에 left를 가지고 찾을 거야. 회원 코드 앞에 두 글자를 가지고 어느 표에서 찾을 거야? 이 표에서 찾을 거야. 떨어졌어요. F4 눌러주고 콤마. 열번호. 자, 이게 1번인데 이게 2번이야. 나는 두 번째 걸 원해. 정확하게 있어요. 콤마 0 쓰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자영업이 구해졌죠. 근데 뒤에 가로 문자가 연결됐거든. 그래서 AND 연산자 큰 따옴표 가로를 연결시켜줘. 자, 그리고 방금 아까 내가 잘라내겠던 수식을 AND 연산자로 붙여줄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됐어. 자, 뒤에 가로 하나 남았죠. 그럼 역시 그냥 가로 그냥 쓰면 안 돼요. 문자이기 때문에 함수랑 문자가 연결될 때는 AND 연산자를 써줘야 돼요. 그 문자는 큰 따옴표에 넣어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구해져요. 지금 추주 함수, 우리 추주를 자주 출제되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간단한 함수니까 추주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나열해주는 함수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월 상환액을 구할 거야. 자, 회원 코드와 대출 금액과 대출 기간을 통해서 월 상환액을 구할 건데 이율은 회원 코드 앞에 두 글자와 대출 기간 표 2. 이거네. 자, 근데 옵셋 함수가 나왔어요. 우리 옵셋 함수는 인덱스 함수가 나왔으면 이렇게 해서 제품 코드 두 번째 이렇게 찾아줄 건데 옵셋은 만약에 JA야 그러면 첫 번째잖아.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내려가.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대출 기간과 이 값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면 JA야 그럼 한 칸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대출 기간이 2야 그러면 두 칸 이렇게 찾아지는 거야. 인덱스 함수랑 조금 다릅니다. 행만큼 열만큼 이동해서 찾아주는 게 옵셋이에요. 자, 일단은 옵셋 기준 여기서부터 찾을 건데 내가 이거를 매치할 거고 이것도 매치한 만큼 찾아줄 거야. 자, 먼저 옵셋 들어갈게요. 자, 옵셋 시작 위치가 뭐라고요? 이 말고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자, 고정할게요. 여기에서 로우 값 얼만큼 내려갈 거야? 지금 코드 값만큼 내려갈 거야. 자, 코드 값은 어떻게 내려가죠? 지금 내가 뭘 구하는 거죠? 이율을 구하는 거죠. 이율. 자, 코드 값을 매치를 해야지. 매치. 자, 코드 값은 앞에 두 글자야. 레프트. 이가 두 글자를 어느 표에서 매치할 거야? 이 표에서 매치할 거야. 고정. 정확하게 일치하니까 0. 가로 닫고 그러면은 행이 이동이 됐고요. 자, 컬럼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할 거야? 뭐죠? 대출 기간에 따라서 자, 얘도 매치. 대출 기간. 이거 못 찍겠네. 그럼 아래 찍어서 방향키 위로 올리시면 되고요. 쉼표. 이거를 어떻게? 이 표에서 매치. 자, 정확하게 지금 숫자가 있나요? 1, 2, 3, 4, 5, 1, 2, 3, 4, 5. 정확하게 다 있어. 그럼 어떻게? 콤마 0. 가로 닫고
자, 그러면은 지금 매치가 가로 닫혔죠? 그러면 엔터를 치잖아? 그럼 뭐가 구해지냐면 월 상황액에 해당되는 그 이율이 구해진 거야. 옵셋을 통해서 매치 레프트를 통해서 월 연이율을 구해줬어요. 근데 PMT를 구할 거야. 자, PMT 함수 안에 연이율을 넣을 거거든요. 이게 연이율이에요. 이거. 자, 일단 컨트롤 X 누르고 PMT. 자, PMT는 rate. 방금 내가 구했던 연이율이야. 자, 연이율이잖아. 연이율은 1년에 이만큼이죠. 근데 얘가 12달로 나눠줘야 돼. 나누기 12. 자, 앰퍼는 기간이에요. 대출 기간. 자, 대출 기간이 월 단위. 이게 연 단위네. 월 단위면 그냥 하면 되는 연 단위니까 12달이야. 곱하기 12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대출 금액. 자, 대출 금액을 그냥 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 금액을 찍기 전에 마이너스로 바꿀게요.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구했는데 없는 경우가 있잖아. 여기 0이 나왔을 경우가 있어요. 그죠? 여기 없을 때, 0일 때 이게 없잖아. 이럴 땐 오류가 뜰 거예요. 자, 오류가 떴어? if 에러야? 나왔네. 그죠? 그럼 여기 맨 앞에다가 if 에러야? 자, 오류가 안 떴으면 앞에 거 계산하는데 오류가 떴어? 그러면 대출 없음을 해. 대출이 없을 경우란 얘기는 오류가 떴기 때문에 대출이 계산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계산이 돼요. 너무 복잡하죠? 자, 일단 옵셋 함수 먼저 이해할게요. 옵셋 함수는 내가 시작 위치부터 몇 번째 밑으로 몇 번째 오른쪽으로 찾아주는 거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매치를 한 거고, 그죠? PMT 함수는 맨 처음에 연이율을 구하는데 방금 구했던 연이율이죠? 연이율이기 때문에 나누기 12. 이거 여기 연이율을 이 값 구한 거를 나누기 12를 해야 되고, 기간은 연도 월 단위로 계산이 돼야 하기 때문에 곱하기 12. 그 다음에 금액은 마이너스 금액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안 하면 이 금액이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요거는 일단 PMT 함수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자주 있지 않지만 함수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함수예요. 요거 보세요. 이번에는 회원 코드와 대출 금액을 이용해서 요건가? 여기 최대 대출 금액을 구하래. 맥세이 함수 나왔네. 자, 그리고 텍스트 함수가 나왔어요. 자, 텍스트 함수는 다 구한 다음에 이렇게 바꿀 거야. 그러면은 맥세이 배열 수식 나오면 뭐를 구하는지 먼저 쓰시면 돼. 이거는 문자 포함해서 구해주는 최대값 구해주는 함수고요. if가 나왔기 때문에 if를 쓸게요. 그리고 가로 안에 자, 조건이 이거야. 회원 코드 앞에 두 글자. 그러면 이걸 그냥 잡으면 안 되고 회원 코드 앞에 두 글자를만 잡아야 돼. 그래서 두 글자. 이 값에서 두 글자가 우리 배열 수식은 문자일 땐 는으로 연결돼요. 자, 밑으로 내려갈 거야. 빵빵빵. 조건 끝났어. 자, 회원 코드와 회원 코드만 끝났어. 이제 조건 끝났잖아. 심표하고 이제 최대값 구할 건데 대출 금액의 최대값을 구할 거야. 자,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 방향키,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렀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맥스 A가 나왔을 뿐이지 똑같은 함수. 배열 수식은 방식이 똑같습니다. 조건이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대출 금액의 최대값을 구해주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줘 그랬어. 이거 통화 단위인데 제가 글꼴을 잘못해서 통화 단위가 안 나타났네요. 그래서 텍스트 함수에다 넣을 거예요. 텍스트 요거를 큰 따옴표에 놓고요. 이렇게 요 쓰시고 이게 천 단위 구분기호거든. 샵 콤마 샵샵 0 쓰고 뒤에 1이 붙었죠. 1 이렇게 계산한. 지금 텍스트 함수는요. 이 기존 나오는 숫자를 요렇게 바꿀 거야. 형식 지정할 거야 하는데 심표하고 큰 따옴표 안에 형식을 지정하고요.
이 샵, 샵샵 0은 숫자 자릿수고요. 천 단위 구분기호는 공식적으로 샵, 샵샵 0입니다. 요거 알겠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렀어. 그럼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름을 쓸 거야. 회원 이름. 성명을 찾을 거야. 인덱스로. 근데 구매 건수가 가장 적은 회원. 자, 그러면은 지금 구매 건수에서 제일 작은 값에 해당되는 이름을 추출할 거죠. 그러면 민 들어갈게요. 자, 민에서 내가 구매 건수가 제일 작은 회원을 구할 거예요. 일단 구매 건수 이렇게. 자, 그러면은 민 값을 구했는데 이 제일 작은 값이 몇 번째인지를 구해야지. 매치. 자, 이 값이 몇 번째야? 그러면 전체 범위를 넣어주면 돼. 이렇게 고정. 그 다음에 쉼표 0. 그냥 엔터 치는 거예요. 자, 엔터를 치면 이렇게 14번째가 나는데 14번째 이름을 추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쓰냐? 인덱스를 쓰는 거예요. 여기다 쓸까요? 인덱스. 자, 내가 추출할 값을 먼저 써줘. 인덱스. 이름에서 뒤에 가로를 그냥 닫으면 돼요. 자, 아까는 제가 로우와 행을 다 지정했는데 지금은 그냥 로우 번호만 넣으면 돼. 왜? 내가 열을 하나만 비열만 잡았기 때문에 열 번호가 생략 가능하죠. 이렇게. 그러면 구매 건수가 제일 적은 회원 이름이 나타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제가 2014년 요거 4회에 걸쳐서 문제를 풀어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보세요. 뒤에 문제 또 새로운 문제 준비할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응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강의를 들을 때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이거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여러분들 강의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안녕.